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야만 풀어낼 수 있는 꽤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였습니다. 우선 여러 단계의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가장 이 문제를 풀어내는 핵심, 그 기본은 여러분들이 아는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y는 x-p분의 k 플러스 q라는 이런 유리함수, 그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그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내는 연습을 충분히 해봤니? 그래프가 어떻게 모양으로 생겨나는지 아니? 이런 거죠.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그래프의 위치를 결정하는 건 뭡니까? 점근선이죠. 점근선은 분모가 0이 되는 x값, x는 p, 그리고 뒤에 있는 상수 y는 q, 점근선이라고 했어요. 그건 공통입니다. x는 p, y는 q, 얘가 바로 점근선이야. 점근선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점근선을 기준으로 좌표평면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x는 p, y는 q, 십자가 모양으로 쪼갰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납니까? k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위치를 결정하는 건 점근선이지만 유리함수의 그래프, 그 모양을 결정하는 건 분자에 있는 상수 k입니다. 뭐라고요? 점근선은 위치를 결정하고 k는 모양을 결정한다. 물론 방향도 결정하죠. k가 만약에 양수입니다. k가 양수면 점근선을 기준으로 1사분면과 3사분면, 오른쪽 위와 왼쪽 아래에 그래프 모양이 생기는 거죠. 그래프가. 맞습니까? 반면에 x는 p, y는 q 이렇게 점근선을 그려놓고 이번에는 k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k가 음수일 때는 점근선을 기준으로 왼쪽 위와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한테 주어진 유리함수를 볼 때 점근선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분자에 있는 상수, 양수인지 음수인지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갑시다. 처음 시작. fx가 있어요. fx. 주어져 있는 애는 1차식분의 1차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걸 배웠어요. 분모보다 분자가 그 값이 더 클 때는 우리 가분수라고 배웠어. 그래서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치는 연습들 많이 했죠. 다항식에서는 분모에도 식이 있고 분자에도 식이 있을 때 분자의 차수가 분모보다 더 작아지도록 만드는 게 식을 간단히 해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차 1차가 아니라 분모가 1차라면 분자를 1차보다 작게 상수로 만들어야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뽑아냅니까? 분자의 똑같은 모양, 분모에서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요. fx라는 건 분모에 2x-p가 있으니까 분자에도 2x-p를 우선 만들어. 근데 원래 x 앞에는 1이었잖아요. 근데 x 앞에 2가 있으니까 앞에 2분의 1을 곱하면 되겠지요. 선생님, 2분의 1을 곱했더니 x는 되지만 마이너스 2분의 p가 생겼습니다. 괜찮아. 뒤에 2분의 p를 더하면 될 거고 원래 있던 2n까지 더해주면 이제 위에 있는 분자를 상수로 만들기 위한 준비 끝. 찢으면 약분되어서 2분의 1. 그리고 찢으면 와우,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2x-p분의 분자에 2p분의 2p 플러스 2n이 있고 뒤에 상수인 2분의 1이 있습니다. 저렇게 고친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합니까? 이렇게 고치는 순간 점근선은 원래 있던 모양에서도 여전히 찾을 수 있지만 점근선의 x는 2분의 p야. 그리고 y에 대한 점근선은 x 앞에 있는 개수의 b 2분의 1이야 는 그냥 고치지 않아도 사실 찾을 수 있어요. 뭐라고요? 분모가 0이 되는 x값 x에 대한 점근선, x 앞에 있는 1차 항계수 얘 b, 얘가 y에 대한 점근선입니다. 고쳤더니 그렇게 나오더래. 하지만 오른쪽으로 고쳐서 알 수 있는 건 분자에 있는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부호를 판단할 수 있다고요. n이 자연수고 그리고 위에 있는 p도 자연수입니다. 여기에서 n도 자연수, p도 자연수. 따라서 분자가 위에 있는 얘가 양수네요. 플러스네. 여기 됐죠? 그럼 생각합시다. F1보다 F5가 크고 F5보다 F3이 큰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여기 이 문제에서 굉장히 재미있었던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죠. F1보다 F5가 큽니다. 그리고 F5보다 F3이 큽니다.
무슨 말이에요? X좌표가 1인 곳과 X좌표가 5인 곳과 X좌표가 3인 곳과 X좌표가 5인 곳의 함수값들을 찾아보면 함수값이 클수록 위에 있고 함수값이 작을수록 아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F1을 A라고 해보고 F3을 B라고 해보고 F5를 C라고 해봅시다.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1일 때 함수값이 제일 작으니까 1,A라는 점이 가장 아래에 있어. 얘가 1,A야. 됐죠? 3일 때 함수값이 가장 크네? 3일 때 저기 위에 있어요. 얘가 3,B입니다. 3,B. 됐죠? 여기 옆에 써볼게요. F1은 A, F3은 B, 그리고 F5가 C. 5일 때 함수값은 어떻습니까? 둘의 가운데 있어. 얘보다는 위에, 얘보다는 아래, 여기에 5,C라는 점이 있더라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이건 분수함수예요, 분수함수. 심지어 위에 있는 분자가 플러스인 애야. 따라서 모양은 점근선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와 왼쪽 아래에 생길 텐데 이 세 점을 이으려면 어떤 그래프의 개형이 되어야 할까? 그걸 여러분 찾을 수 있는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이어지고 이렇게 이어져서 점근선이 이렇게 생겨야 하는 거구나. 무슨 말이에요? 점근선의 X좌표. 원래 위에서 봤을 때 점근선의 X좌표 2분의 P가 1과 3 사이에 있어야 되는구나. 여기 사이에서 끊어져야 내려왔다가 위에서 다시 시작하니까 이렇게 대소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대소관계를 보고 분수함수 그래프 개형을 생각할 수 있니? 찾았습니다. 뭘 알아요?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게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뭐가? 점근선의 X좌표가 2분의 P인데 2분의 P가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됐죠? 2배 하는 순간에 이제는 P가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 근데 이 P가 자연수기 때문에 그런 자연수 중에서 최소값이 얼마니? 그 최소값을 M이라고 할게. 이렇게 한 거야. M 얼마예요? 2보다 크고 6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 최소값 3이죠. M이 3인 걸 찾았습니다. 됐어요? 함수값의 대소를 보고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때 점근선이 어디에 있을까? 점근선의 위치가 이 문제의 중요한 우선 키포인트. 첫 번째. 됐습니까? 이제는 fx라는 게 P를 압니다. 2x-3분의 x 플러스 2n이에요. 됐죠? 근데 이번에는 gx라는 함수가 다시 나타난 거예요. 새로운 함수예요. gx는 뭡니까? x 플러스 q분의 2x 플러스 n입니다. 물론 이 상태를 보고 우린 점근선을 찾아낼 수 있지만 분자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고치려면 위가 1차가 아니라 상수가 되어야 한다고 했죠. 똑같네요, 선생님. x 플러스 q가 분모에 있으니까 위에서 x 플러스 q를 똑같이 만들고 앞에 있는 개수를 위해서 얼마? 2배를 해주자. 그럼 2x 플러스 2q 빼면 되죠. 마이너스 2q를 그리고 n을 더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한다면 x 플러스 q분의 위에 있는 애들 찍고 찢어서 생각합니다. 마이너스 2q 플러스 n과 더하기 2가 되지요. 이걸 바꾸는 건 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럼 뭘 찾을 수 있어요? 점근선 알죠? x는 마이너스 q 그리고 y는 2 압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아야 되는데 부호를 모르겠네. 부호를 모르겠어요. 막혔습니다. 그쵸? 부호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했던 대소관계로 가는 거죠. 선생님, 아까 F1이 A, F3이 B, F5가 C라고 했을 때 어떤 대소가 있었냐면 A보다는 C가 크고 C보다는 B가 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합성함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G에다가 F5를 넣었더래. C죠. 얘가 제일 작아.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G에다가 F3을 넣었더래. F3이 얼만데? B인데. 그리고 G에다가 F1을 넣었답니다. A. 대소관계와 그때 함수값의 대소관계를 압니다.
똑같이 그래프의 개형을 넘버 2 한 번 더 할 거야. 갑시다. A가 제일 작고요. 여기에 A, 여기가 C, 여기가 B입니다. 그때 함수값 생각합시다. C에서의 함수값이 가장 작아요. 제일 밑에 있어. 그리고 B에서의 함수값이 더 위에 있고 마지막 A에서의 함수값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선생님, 이 세 점을 지나는 유리함수 그려낼 수 있습니까? 그려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려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문제가 풀립니다. 아까 했던 거랑 반대죠.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치? 이제는 이런 세 점을 지나기 위해서는 점근선이 이렇게 있어서 그래프의 개형이 이런 모양이 되어야 하겠네요. 그래프의 개형이 이런 모양이 되어야 합니다. 대소관계를 비교해 봤더니 그렇게 되더래. 그래서 찾을 수 있는 건 뭔데? 점근선의 X좌표가 A와 C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 찾을 수 있어요. 맞지? 점근선의 X좌표가 마이너스 Q인데 첫 번째, 마이너스 Q가 A와 C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이걸 찾을 수 있어요. 점근선이 이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A와 C 사이에. 그쵸?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뭡니까? 점근선이 어디 있는지 알더라도 위에 있는 분자가 양수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음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빨간 박스, 얘가 음수여야만 하는구나. 놓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마이너스 2Q 플러스 N이 음수여야지만 저런 그래프 개형이 나타나는구나. 됐죠? 그럼 A는 뭔데? F자리 1넣은 거, 여기 1넣은 거. A는 2-3분의 1 넣으면 1 플러스 2N입니다. 맞아요? C는 뭡니까? C는 5 대입한 것. 5를 대입하면 분모가 10-3이 되고 분자는 5 플러스 2N이 되는 거지요. 맞습니까? Q를 알고 싶다면 왼쪽 좌변, 오른쪽 우변 전부 다 마이너스 곱해줄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나온 첫 번째 조건은 Q는 어떻게 됩니까? 분모의 7분의 5 플러스 2N인데 마이너스 곱했습니다. 마이너스 7분의 5 플러스 2N 될 거고 왼쪽은 분모에 마이너스 1 있었죠? 마이너스랑 계산해서 결국에 2N 플러스 1 이렇게 됐습니다. 됐죠? 근데 N이라는 게 자연수입니다. Q도 자연수죠. N의 자연수 1을 대입하든 2를 대입하든 3을 대입하든 전부 다 왼쪽은 음수기 때문에 Q는 항상 왼쪽보다는 큽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조건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요. 이것만 고려하면 되지요. 첫 번째 조건에서 나온 Q의 범위입니다. 그쵸? 근데 두 번째에서는 Q의 어떤 범위가 나와요? 넘어가면 Q라는 건 2Q가 N보다 크니까 Q가 2분의 N보다 큽니다. 따라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이런 식을 만들 수 있죠. Q는 2분의 N보다는 크고 2N 플러스 1보다는 작은데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Q의 개수가 바로 AN입니다. 이런 거죠. 됐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A1, A2, A3, A4 구하는 걸 번거로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귀찮아하면 안 된다. 결국에 일반항을 구해야 되는 문제일지라도 규칙성을 찾는 거야. 하나씩 대입하고 나열하면서. 갑시다. N에다가 1을 대입했습니다. N에 1을 대입을 하면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1을 대입하면 2분의 1보다는 크고 1을 대입하면 3보다는 작은 그런 자연수가 몇 개 있니? 라고 묻는 거죠. 맞습니까? 몇 개 있어요? 그쵸? 1, 2, 2개 있죠. A1은 2입니다. 하나 찾았어요. 두 번째 한 번 더 해보죠. N에 2를 대입했습니다. 그리고 N에 3도 대입할 거고 N에 4도 대입할 거고 N에 5도 대입할 거고 이렇게 계속 해볼 거야. 규칙을 찾기 위해서. 답안지에 있는 해설지에 있는 그 깔끔한 풀이들은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간단하게 제공하려고 몇 번 고민하고 최적화된 답을 제시하는 거고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깔끔한 해설이 아니라 대입하면서 규칙 찾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N에 2가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습니다. 2가 들어가면 5보다 작은 거네요. 5보다는 작아요. 2, 3, 4가 있죠. A2 얼마? 3이네요. 1 커졌어요. 그쵸? 한 번 더 해봅시다. N에 3을 넣었어요. 2분의 3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습니다.
2, 3, 4, 5, 6. 2, 3, 4, 5, 6. 몇 개 있어요? 그렇죠. 5개 있죠. 선생님 2가 커졌어요. 그 다음 3이 커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 왜? 왼쪽에 있는 애가 2분의 n이니까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씩 커지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애는 2n 플러스 1이니까 2씩 커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1이 커져서 2가 될 거고 2분의 1이 커져서 2분의 5가 될 거고 우변은 2가 커지니까 9가 되고 2가 커지니까 11이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3부터 8까지입니다. 6개 있네요. 규칙이 잘 안 보여. 3부터 10까지입니다. 10개 있어요. 8개 있죠. 선생님 2분의 1씩 커지니까 정수가 2번에 하나씩 빠지고 오른쪽은 2씩 커지니까 정수가 2개씩 들어오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 커졌다가 2가 커졌다가 또다시 1이 커졌다가 2가 커졌다가 이런 규칙이네요. 다음에 1이 커져서 9가 될 거고 다음에 2가 커져서 11이 되겠죠. 근데 우리한테는 시그마 n은 1부터 20까지 an을 구하세요. 이게 문제네. 그럼 언제 20번째 항까지 다 구합니까? 이런 문제의 패턴, 이런 패턴의 문제를 풀어내는 연습도 조금 하셔야 되는데요. 규칙이 하나씩 건너뛰고 하나씩 건너뛰고 하나씩 건너뛰고 하나씩 건너뛰고 나타나는 것들은 홀수 번째 항들만 뽑아서 보면 등차 수열이 되고 짝수 번째 항들만 뽑아서 봐도 등차 수열이 됩니다. 1 커지고 2 커지니까 2개씩 보면 3씩 커지는 등차 수열이 되는구나. 됐어요? 홀수 번째 항들만 모아서 2 더하기 5 더하기 땡땡땡 홀수 번째 마지막에 있는 것 29가 되겠지요. 짝수 번째 있는 것 3, 6, 3씩 커져서 마지막에 30이 있겠지요.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된다고요. 홀수 번째 등차 수열로 짝수 번째만 모아서 등차 수열로. 그러면 답이 어떻게 됩니까? 2를 더하죠. 31 곱하기 10개니까 묶으면 5쌍이 될 거고 여기는 더하면 33이니까 5쌍이 될 거야. 따라서 155와 얼마를 165를 더해서 320이야. 이렇게 구해낼 수도 있고 이건 홀수 번째, 짝수 번째를 따로 묶은 거고 이게 첫 번째 방법이라면 또 두 번째 방법은 얘를 그냥 2개씩 묶어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2개씩 묶어서 생각할 수 있어. 2개씩 묶어서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를 묶으면 5야. A1 더하기 A2 A3 더하기 A4 11이 되고 A5 더하기 A6 17이 되지요. 3이 커지고 3이 커졌으니까 2를 묶어서 보면 6씩 커지는 등차 수열이구나.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6n-1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그마 이제는 2씩 묶었으니까 10쌍을 더해내면 되는 거지. 전개하면 6 곱하기 55에서 마이너스 10을 해서 320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큰 그림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지요. 우선 유리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문제입니다. 점근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자에 있는 상수의 부호를 알아야 그래프의 개형을 아는 건데 지금 여기 문제에서 중요한 건 점의 위치를 줄 테니까 그래프 어떻게 되는지 너네 생각할 수 있니? 점의 위치를 보고 이어지는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낼 수 있니?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씩 건너뛰면서 생겨나는 수열의 규칙을 찾아낼 수 있니?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막 문제였던 거지요.